책으로 만나는 우리 생활 속 궁금한 이야기들. 북21 출판사와 팟빵이 함께하는 책 이게 뭐라고. 안녕하세요. 책 이게 뭐라고. 남들이 궁금한 게 뭔지 궁금한 요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들이 궁금한 것도 안 궁금한 것도 다 궁금하지만 무엇보다 제 몸이 제일 궁금한 이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슬아씨. 안녕하세요, 요조님. 네, 다들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장강명 작가님 대신에 이슬아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네, 제가 대타로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슬아이고요. 반갑습니다. 네, 와. 네, 저는 이 자리를 네, 조금 노렸는데요. 많이 노린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두 분이 너무 잘 하고 계셨으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두 분이 이제 물러나실 때 혹시 한번 고려를 해봐 주실 수 있냐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가 이렇게 장 작가님 대신 나왔습니다. 저는 작가이고요. 그리고 해엄 출판사의 대표입니다. 네. 그 장강명 작가님께서 지금 프랑스에 가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 문학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애국을 하러 잠시 자리를 비우셨는데, 그래서 이 빈틈을 놓치지 않고 저희가 또 이슬아 작가님을 이렇게 모셔서 이제 즐거운 시간을 나눠볼까 하는데, 저는 내심 그래도 매번 이렇게 같이 해오던 파트너의 빈자리가 좀 느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안 느껴지고 너무 화기애애해서 약간 지금 좀 놀라고 있는 와중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 우리 그냥 이렇게 할까 봐. 장 작가님 천천히 돌아오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이슬아 작가님뿐만 아니라 한 분을 5분 전에 즉석에서 또 모셨어요. 그쵸? 이렇게 그냥 즉석으로 섭외를 해도 되는 것인가요? 원래 이렇게 굴러가는 방송인가요? 아니요. 원래 이렇게 네, 약간 이렇게 굴러가긴 하는데요. 근데 오늘 저희가 나눌 책에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급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누구죠? 누구세요? 예. 지나가다가 앉게 된 양다솔이라고 합니다. 와! 네. 저는 제1 직업은 일단 이슬아 친구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수필집 간지럼 태우기라는 책을 낸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팟캐스트 책이 뭐라고 팀에서 같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슬아 작가님 그리고 이제 양다솔 작가님 이렇게 모시고 셋이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이 아마 청취자분들도 대체 무슨 책을 하길래 이런 구성이 이루어졌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책인가요? 네, 요조님과 함께하는 이 귀한 기회에 무슨 이야기를 해볼까 고민을 했는데요. 저희가 운동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요조님이랑 만나서 수다를 떨 때 너무 자연스럽게 서로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하다가 깔깔댔던 생각이 나서요. 이를테면 저는 헬스장의 웃긴 점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요조님은 잠깐 다닌 주짓수 도장의 웃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둘 다 운동에 이런저런 관심이 있고 또 운동을 하면서 관찰하는 또래의 여자들에 대해서도 해볼 얘기가 많을 것 같아서 네, 마침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풍성하게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이 있더라고요. 네. 한 권을 골라보았는데요. 바로 보통 여자, 보통 운동이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이 이제 산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이제 아주 거칠게 요약을 하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의 여성들이 이제 각자 처한 이제 상황과 일상 속에서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아주 세심하게 들여다본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저자는 아니시지만 어떤 책인지 저자의 말을 이슬아 작가님께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네, 이민희 편집자님이 쓰신 저자의 말을 대신 옮겨보겠습니다. 이 책이 효과적인 운동 지침서가 된다면 참 좋겠지만 운동은 안 해도 긴 말을 할 수 있는 분야라는 걸
나부터가 아주 잘 알고 있다. 나는 운동의 필요와 기쁨을 잘 알고 있지만 운동을 중단하는 게 얼마나 쉽고 잃어버린 운동 습관을 회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엄청 잘 알고 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운동을 지속하는 열정가들과 나는 다르기 때문에 운동을 못한다는 비겁한 명분을 얻으려 시도했던 일이다. 운동을 안 해도 하는 운동이 아직 우스워도 누구든 운동에 관해 할 말이 있다. 여자라면 더 할 말이 많다. 네, 여자라면 운동에 관해 할 말이 더 많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더 할 말이 많은지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슬아 작가님도 운동에 참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꽤 오랫동안 다양한 운동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이참에 그동안 어떤 운동을 해왔는지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뭔가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작가로 데뷔하고 나서 가장 꾸준히 했던 운동은 달리기이고요. 네, 달리기. 한 2016년 무렵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내내 쉬지 않고 날마다 달렸어요. 와, 그러니까 술 약속이 있는 저녁에는 술 마시러 가는 길에 달려갔고요. 끝나고 나서 또 달렸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는 근데 달리기를 할 때 처음으로 뭘 맨날 해본 걸 성공해본 것이었는데요. 달리기를 해봤기 때문에 사실은 일간이스라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간이스라 시작하기 전에 내가 맨날 달려본 경험이 있으니까 글도 맨날 쓸 수 있겠지. 달리기가 더 힘드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기억나고 달리기 다음으로는 필라테스를 했었고 연재를 하느라 목이 좀 많이 다쳤었는데 필라테스 하면서 치유가 많이 됐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필라테스 다음으로는 헬스를 했는데요. 헬스를 반년 하다가 현재는 헬스장 이용권을 양다솔에게 양도한 상태입니다. 그럴 수가. 네, 양다솔에게 양도를 했는데 어떻게 잘 받으셨나요? 예. 제가 네, 꼭 한번 PT 해보고 싶었는데 PT가 또 엄청 비싸잖아요. 비싸죠. 그래서 사실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하게 될지 몰랐는데 친구를 잘 두면 PT 돈 받게 되는군요. 네, 이게 비싼 돈, 제가 환불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친구를 위해서 그대로 양도를 한 것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저도 이슬아 같이 복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근데 양다솔도 운동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요즘은 먹는 걸 훨씬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런 효과가 몸에 잘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시죠? 요즘은 주짓수를 시작한 지 이제 한 6개월이 벌써 됐고요. 네. 그리고 필라테스를 한 지 이제 한 달이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짓수와 필라테스를 병행하면 사실 되게 다른 느낌의 운동이잖아요. 네. 어떠신가요? 그런데 제가 놀랐던 게 제가 그전에 요가를 한 몇 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주짓수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 요가 동작과 굉장히 흡사해요. 맞았다. 브릿지라고 해서 왜 이렇게 엎드려서 누워서 올리는 동작이 있는데 그 동작을 기본으로 하고 굉장히 뭐랄까 그리고 요가 선생님이 중간중간 이벤트처럼 와서 주짓수에서 특별 수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주짓수를 오래 하시는 분들은 앞뒤 준비 시간에 요가로 몸을 풀기도 하고 되게 약간 주짓수를 보면은 춤을 추기도 하고 레슬링을 하는 것 같기도 한 그 어떤 사이에 있는 어떤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가랑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고 필라테스랑 또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또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해봤잖아요. 정말 해본 사람으로서 다 이해가 네. 되고. 아니 양다솔 따라서 주짓수 학원 가셨잖아요. 네. 어떻게 가시게 됐나요? 사실 양다솔이 주짓수 도장을 다니기 전에 제 생각에는 주짓수 도장이 그렇게 물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간 거거든요. 저희가 아는 어떤 여자분이 주짓수 도장을 다니는데 네. 거기서 되게 멋있는 남자분을 2명이나 만난 거예요. 네. 그래서 솔깃해서 네. 양다솔이 주짓수 도장을 끄는 거거든요. 정확한 워딩으로는 그 중에 2명 정도, 3명 정도는 번호를 따고 싶은 남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짓수 도장에 가면 번호를 따고 싶은 남자가 네. 3명이 있다는 소문을 거의 듣고 뭐 물이 저기 삼다수다. 지금 아리수라고 할 뻔했어요. 아리수가 아니고 삼다수다. 그래서 양다솔이 다녔는데 얼마 뒤에 요조님도 갔죠? 네. 이게 양다솔이가 한 2달 정도 되었을 때 부근에 이제 저하고
팟캐스트 마치고 이제 디프리로 이제 밥이랑 술이랑 먹다가 얘기가 나왔는데 주짓수를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운동이었다 실은. 그랬는데 그 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솔깃했군요. 그래서 쐐기를 박았죠. 뭔가 이제 저의 원래부터 이제 동기가 이제 차 올라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딱 쐐기 받고 물까지 좋다니 이러면서 그러면 나도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저도 등록을 해서 다니게 됐으나 목 부상으로 인해서 저는 도망쳤죠. 이게 진짜 근데 다솔 씨 말씀하신 게 너무 맞는 게 운동은 정말 유연함이 너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운동을 막론하고 부상에서도 되게 지켜주는 게 유연성인 것 같고 운동의 효과를 또 극대화시켜주는 것도 유연성인 것 같고 근데 제가 유연성이 되게 안 좋거든요. 안 좋은데 주짓수가 막 이렇게 해보니까 더 유연성이 되게 중요한 운동이더라고요. 막 구르기부터 시작해서 브릿지 동작도 그렇고 그래서 다친 것 같아요. 한 달도 안 돼서 목을 심하게 다쳐가지고 그래서 병원 다니고 몇 주만 쉴게 하다가 다시 돌아가기가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좀 키우고 다시 올게 이렇게 좀 다시 재회를 유예시키고 이제 저는 지금 PT를 받고 있습니다. 도장 사람들 모두가 요조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도장 사람들이 요조님인 줄 모른다면서요? 아니 처음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그 도장에 오시겠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죠. 근데 유명인이 오면 다 알아볼 텐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관장님한테 내일 저 아는 언니 와요 이렇게 말해놨거든요. 근데 요조님이 저한테 다급히 오시더니 다솔 혹시 나 요조인 거 말했어? 진짜 아니 저는 거기다가 제 소개도 안 해놓은 상태인데 제가 요조님 온다고 왜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조님 그 소개는 직접 내재된 연예인병 직접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조님이 오시더니 이제 나 이름 뭘로 하지? 그래서 신수진으로 하면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요? 이랬는데 아니라고 자기는 다른 이름을 지어야겠다고 제키찬으로 하겠대요. 당시에 제키찬 머리셨죠? 네, 그때 이제 한창 자신이 제키찬을 닮았다는 이야기를 이제 다타 공인 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시던 그럼 그런 제키라고 불리나요? 아니 제키찬이라는 것을 계속 그 강조했고요. 제키가 아니라 그래서 정확히 저 그 순간을 너무나 선명하게 어제처럼 기억하는데요. 그 입단 원서를 쓰는데 거기에 이름을 쓰는 곳에다가 제키찬이라고 써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관장님이 도대체 제키찬이 뭐냐? 너의 실명은 뭐냐? 근데 계속해서 그 관장님 눈도 쳐다보지 않고 밑을 보면서 제키찬입니다. 제키찬입니다. 전 제키찬입니다. 이러시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관장님이 뭐야 뭐 재미교포야? 이러면서 계속 점점 더 이제 의혹이 증폭되는 거지. 그냥 차라리 뭐 신수진이라던가 뭐 양다솔이라던가 아니면 완전 뜬구름전 뭐 이혜연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이름으로 했으면은 맞아. 전혀 뭐 스무스하게 넘어갔을 텐데 제키찬입니다. 더 관종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더 사람들의 궁금증을 막 자아내버린 거야 제가. 네, 장난 아니었죠.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어딘가에 등록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평범한 이름으로 진짜 하려고. 평범한 이름 이를테면 내가 생각해놨어. 뭐요? 신구진. 신구진이 평범합니까? 상상력이 왜 이래? 신구진. 뭔가 구진 씨. 이름인데. 근데 도장 사람들이 요조님을 타투이스트로 안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요? 이제 그 도장 분위기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 이렇게 대놓고 묻기는 약간 저어되는 뒤에서 그런 약간 그렇게.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에 슬금슬금 이제 간 보듯이 막 하는데 그 어떤 그 여자분이 있어요. 그분이 막 이렇게 뭐를 이렇게 뜸을 몇 번 들이시다가 뭐 타투 하시는 분이세요? 이러는 거야. 맞아. 그렇게 보셨나 봐. 아니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요조님이라는 걸 알아보시고 이제 뒤풀이에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요조님이라는 걸 다 이제 알게 됐대요. 그래서 난 이제 이제 다 알아버렸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관장님한테 요조님이었는데 좀 잘 붙잡지 그랬어요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관장님이 그 사람 요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래 자기 맘대로. 그래서 요조 맞아요. 그랬더니 요조 예뻐? 아니 너무해.
아니 그런 그 저기 체육관에서 어떻게 예뻐 보일 수 있어? 무대처럼 정말. 이 얘기 왜 지금 했어? 아니 너무 난 지금 난 그때도 너무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관장님이 그 사람이 요즘 아니야 요즘 정말 예쁘다고 이러면서 막 그 사람 홍대 여신이라고 불렀어. 아 너무 내 데뷔 때 초 그때만 보셨나 봐 잠깐. 긴 머리에 그랬나 핑크 봐. 나오던 시절. 아 정말 안타깝다. 짜이지엔 거기는 아, 짜이지엔이다 짜이지엔이다, 정말. 진짜. 관장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됐다고 전해드려. 그렇군요.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이 책 이야기를 좀 해볼까 봐요. 네, 이 보통 여자 보통 운동 이 책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듯이 일하는 여성 10명이 각자 각각의 운동을 어떻게 지속해왔는지를 탐구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운동을 한다는 건 시간을 낸다는 거잖아요. 네. 이 10명의 여자분들이 어떻게 시간을 쪼개서 운동을 자기 삶에 정착시켰는지를 다루고요. 그 운동으로 인해 자기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이민희 작가님은 네. 이분들을 운동 열정가라고 부르시는데요. 각 운동 열정가께서 택한 운동은 총 10가지 분야입니다. 네. 목록은 이렇습니다. 요가, 풋살, 스윙 댄스, 스트롱 퍼스트, 주짓수, 복싱, 달리기, 발레, 자전거, 수영 이렇게 10가지인데요. 네. 네, 각각 운동을 지속한 기간은 짧게는 8주, 길게는 4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책 속에 등장하는 10명의 여자분들의 평균 나이는 33세입니다. 네. 작년 기준으로요. 네. 이슬아 작가님은 이 책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우선 다양한 케이스를 보는 즐거움이 있었고요. 이 책은 에세이집이기도 하고 인터뷰집, 되게 면밀한 인터뷰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운동 자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운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각각 일상에서 어떤 것을 투자하고 또 뭘 포기했는지 되게 시간과 비용에 대해서 세세하게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네. 요조님은 혹시 스스로를 운동 열정가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완전히 그 열정과는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뭐든지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운동에 대해서요? 네, 그냥 운동 자체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20대 때는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그래야 살을 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서는 전혀 연관짓지 않고 순전히 살을 빼기 위한 어떤 그런 동기로서 운동을 해야 한다를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꾸역꾸역했었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 살을 빼기 위해서는 운동보다는 사실 먹는 거에 더 그쵸. 신경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제 음식물 섭취를 이제 그렇게 제한을 하고 하는 식으로 운동을 어떻게든 안 하려고 막 하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위해서라도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뭐 주변에서도 많이 듣고 저 스스로도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이제 사라지면서 뭐 목도 너무 금방금방 다치게 되고 허리도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매일 허리가 너무 아파서 힘들고 그래서 정말 이제 건강을 위해서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건데 진짜로 꾸준히 하게 되니까 진짜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 주변에서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 그중에 이제 이슬아 작가님도 계시고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진짜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동기부여가 된 어떤 큰 부분이기도 한데요. 내가 그렇게 동경해왔던 멋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씩 가깝게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기분도 참 좋았고 그래서 지금은 2019년은 진짜 뭐 주짓수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뭐 조깅도 가끔 하고 지금은 이제 PT 받고 하면서 어쨌든 다양하지만 지속적으로 몸을 움직여 왔던 한 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고 너무너무 만족하고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너무 좋더라고요. 좋네요. 네. 자전거도 되게 많이 타시잖아요. 여기저기로. 네, 어제 정말 많이 탔어요. 어제 실은 이제
서점에서 책 사고 카페에서 이제 작업하려고 그랬는데 날씨가 진짜 좋았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충동적으로 한강으로 빠져가지고 한강을 달렸는데 잠수교까지 갔더라고요. 세상에. 그래서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한 30km를 탔는데 항상 쌀집 아저씨처럼 세워라 내워라 타다가 양다솔은 제가 자전거 타는 거 보셨으니까 네, 알 거예요. 정말 가는 것 같지 않고 무슨 말이죠? 정말 뭐랄까 약간 슬로우 이상한 모션으로. 뭐 가는 건지 마는 건지 이렇게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나비 쫓아다니는 그 사우정처럼 열정적으로 타진 않으시는군요. 네, 그냥 슬렁슬렁 타는 아. 스타일인데 한강에 갔더니 한강 피플들이 절대 아주 그렇게 안 되죠. 왁 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막 이제 이게 전이가 되면서 파워 라이딩. 네, 막 달린 거지. 그래서 지금 무릎이 좀 아픕니다. 엉덩이랑. 아니 요조님이 주짓수 학원 다니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갑자기 나이가 느껴진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나이가 느껴지더라고요. 체력이 느껴졌어요. 확실히. 그래서 그리고 그 주짓수 도장에 나이 많은 사람도 없잖아요. 아 근데 저희 제가 주짓수 이 도장에 구경을 갔을 때 약간 그 소위 걸크러쉬라고 하는 것을 당했던 어떤 여자분이 계신데 너무나 몸도 다부지시고 체격이 그렇게 크지도 않으신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머리도 막 대충 묶었는데 막 흘러내리는 것 같고 막 땀도 막 구슬땀처럼 빛나는 것 같고 하여튼 약간 그런 되게 멋있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딱 요조님하고 동갑이었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요조님이 그 나이가 전혀 그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또 제가 그 나이가 안 돼봤으니까 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런 거죠. 예. 그 책 속의 운동 중에서는 혹시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운동이 있으셨어요? 저는 되게 꽤 많았어요. 뭐 해보셨는데? 저요? 저 일단 그 수영을 좀 배워보고 싶고요. 저 수영을 안 배워보고 싶어요. 안 배우셨어요? 한 달 배웠었어요. 그래서 그냥 물에 뜰 줄만 알다가 이제 그만하게 됐는데 수영을 좀 제대로 배워서 자유형하고 개헤엄을 꼭 마스터해서 생존 때문에 그렇게라도 알고 싶고 그리고 이제 달리기를 조금 더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싶어서 책 속에 런데이라는 앱이 네네. 나오잖아요. 그것도 설치했고요. 그리고 또 배우고 싶은 게 풋살 같은 단체 운동 하고 싶어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우리 요조님이나 양다솔 작가님이나 혹은 이혜연 팀장님 같은 분들과 그 풋살 팀을 조직하고 싶었어요. 괜찮네. 전 진짜 완전 괜찮네. 너무 그러니까 이게 운동이요. 이게 너무 혼자 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요. 이게 풋살이나 뭐 농구나 배구나 아니면 자전거도 같이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하는 식으로 같이 운동하는 거가 진짜 너무너무 좋고 좋은 일이겠구나라는 걸 주짓수 하면서도 얼핏 느꼈었어요. 제가 못하는 어떤 굴욕적인 어떤 포즈를 다 같이 바라보던 그 눈빛 하며 관장님이 막 제키 너 때문에 지금 다 못 다음 못 넘어가잖아 막 이렇게 그렇게 굴욕을 선사하던 어떤 저는 그거 처음 느껴보는 건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가족 같고 친구 같고 그래서 다 같이 하는 운동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러게요. 같이 하는 운동 너무 좋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진짜. 풋살이요? 아니 풋살이 아니더라도 우리 팀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거. 피구 같은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피구 근데 팀장님한테 맞으면 아플 것 같아요. 팀장님 너무 무서워요. 팀장님 뭐 풋살은 안 무섭습니까? 그냥 꼭 같은 편이 되고 싶어요. 팀장님이랑은. 팀장님은 네. 아무튼 여기에 나오는 10가지 운동 중에서 저는 수영에 가장 일가견이 있는데요. 제가 헤엄출판사잖아요. 네. 헤엄출판사의 대표가 된 이유가 아빠한테 헤엄을 배웠던 기억이 되게 좋았기 때문인데요. 어렸을 때 아빠로부터 물에 뜨는 법과 그 4가지 영법을 배우면서 되게 재미있고 따뜻하게, 그러니까 물이 무섭기도 하지만 엄청 편안하기도 하다는 걸 배웠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때 날마다 수영을 하다가 대회에 나가게 됐거든요.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초등부 수영 대회에 나갔어요. 네. 배영 종목으로 나갔거든요. 또 금메달 땄나요? 거기서도 메달 땄어요. 제가 우와, 뭘 하면 항상 완전 메달을, 메달리스트네. 그냥 나갔다 하면 그냥 단상에 그냥 올라갔다 나와야 되는 거죠. 항상 상과 조금 그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그 경기를 준비하면서 너무 좀 혹독해가지고 한 번 나가고 관뒀던 생각이 나고요. 제가 무리하는 걸 너무 싫어해서 그러다가
발레를 잠깐 했었는데요. 발레는 했었어? 한 일주일 만에 그만뒀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안 어울려서. 그러니까 발레 학원에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일단 그 파스텔 톤의 발레복과 토슈즈가 저한테 너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고 나는 이 아름다움에 난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발레는 그만뒀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커서 스윙 댄스를 배우러 찾아간 적이 있는데요. 이거 다 해봤네. 나도 여기 나와 스윙 댄스 해봤는데. 진짜? 그러니까요. 근데 스윙 댄스 약간 동호회식으로 하잖아요.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다면 스윙 댄스 가십시오. 근데 내가 사실 누군가의 손을 별로 안 잡고 싶다는 걸 알게 된 그럼 진짜 것이죠. 못하는 거지. 이제. 게다가 스윙 댄스 학원에 너무 느끼한 남자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너무 싫죠? 너무 많아.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렇구나. 게다가 아름다운 여자들은 정말 많은데 네. 맞아. 아름다운 남자들은 정말 별로 없어서 이 불균형이 너무 화가 나서 그것도 몇 주 만에 그만뒀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댄스 자체가 약간 어쩔 수 없는 느끼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좀 있지 않아요? 그래도 스윙 댄스의 경우에는 많은 듀엣 댄스들 중에서는 그나마 많이 신나고 담백한 편이긴 한데 모르겠어. 근데 전 스윙 댄스가 느끼하진 않고 손 잡는 것도 괜찮은데 상대가 그거지. 상대의 어떤 복장이랄지 이제 손을 잡으면서 하는 멘트랄지 혹은 뭐라고 말하는데요? 뭐라고 말하니? 일단 눈빛부터 느끼하고 일단 약간 나이 차가 있어요. 그래요. 조금 중년들이 더 많았던 것 같고 제가 간 동호회에서는요. 모르겠어요. 그냥 담백하고 멋진 또래 남자는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 저는 사실 사실 스윙 댄스 하면 생각나는 어떤 차림새들과 어떤 미국의 패션 시대가 있잖아요. 네. 폴카도트와 둥근 카라와 예쁜 굵은 구두와 막 스카프 머리에 이렇게 띠 두르고 이런 큰 이어링하고 이런 모든 패션들과 스윙 댄스가 너무너무 로맨틱하게 잘 어울리잖아요. 양다소라고도 진짜 잘 어울린다. 저 정말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패션 스타일이어가지고 정말 이때다 내가 스윙이 뭔지 보여주겠다는 마음으로 고작 한두 번 나온 애가 거의 스윙의 정수에 맞는 패션 스타일 자꾸 하고 와가지고 춤은 제대로 못 추고 막 정말 화장부터 옷까지 너무 완벽하게 하고 막 바에 앉아 있으니까 아무도 저한테 춤추자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복장이 앞서갔군요. 네, 복장이 완벽한 스윙 댄서의 복장이었는데 저는 근데 어쨌든 TPO에 맞는 그런 복장을 하고 가는 걸 너무너무나 즐기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거기에 간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근데 스윙 댄스 동아리는 사실 춤은 그냥 곁다리고 정말 사람들이 술 마시고 번개하고 뭐 이런 사교 모임에 어떤 게 정말 있죠. 그게 심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춤만 추러 오는 사람들은 뭔가 점점 열애되는 그런 걸 느껴가지고 저는 사실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책에서 스윙 댄스 파트 읽으면서 또 궁금했던 게 리드하는 포지션이 있고 또 이렇게 따라가는 어떤 그런 포지션이 있는 것 같던데 그 리드는 항상 남자만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제가 스윙 댄스는 안 배워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듀엣으로 추는 댄스 스포츠를 해본 결과 그러니까 남자가 리드하는 게 고정되어 있고 어쨌든 여자는 좀 소극적으로 따라가는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여자가 화려하게 잘 춰도 그래도 끌고 가는 건 늘 남자인 게 약간 답답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춤을 추는 것을 제한하는 것도 무조건 거의 남자가 해야 되는 역할로 정해져 있어서 여자가 먼저 같이 추자 이렇게 얘기하는 그냥 가만히 건데.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서성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여자가 먼저 이렇게 저랑 한번 추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건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아주 친한 사이에 이렇게 그럴 수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남자가 먼저 신청하는 것이 기본 규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어떤 법칙 속에서도 약간 그런 게 있네요. 약간 남성들이 딱 이렇게 주도하고 리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근데 그게 요즘은 배운 지 좀 시간이 되셔서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그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남자가 여기를 어떻게 만지고 여기를 어떻게 밀고 하느냐에 따라서 여자는 그걸 얼른 캐치해서 그거에 맞는 동작을 해야 돼요. 스윙 댄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자가 이쪽을 눌렀다 그러면 여자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동작을 자기가 선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남자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고 남자가 이쪽으로 돌자 그러면 도는 거고 남자가 이 스텝을 밟자 그러면 이 스텝을 밟는 거고 남자가 여기서 끝내자 그러면 끝내는 동작까지 그러니까 모든 것의 완전히 신호를 다 남자가 주는 컨트롤을 거고.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자는 아주 민감하게 내 몸에 어디가 만져지고 있고 내 몸에 어디를 이렇게 돌리고 있느냐를 신경을 딱 세워서 그 동작을 맞춰서 해야 되는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거의 그냥 꼭두각시인 거네요. 남자가 이렇게 해 이러면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서 그만하면 딱 그만해야 되고. 그쵸, 뭔가 이렇게 그냥 정말 그 오더 떨어지면 바로 이렇게 오더는 좀 그런가? 네, 맞춰서 정말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렇구나. 네. 뭔가 스윙 댄스의 세계는 잘 모르지만 댄스 스포츠에서는 여여 커플이 조금 많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남자 댄서가 별로 없고 남자 댄서들이 돈도 좀 더 많이 받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연습을 다 한 명의 남자와 여러 여자가 늘 다 같이 할 수 없으니까 네. 여자와 여자끼리 연습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럼 여자가 그냥 남자 역할을 맡는 것이죠. 사실 그것도 되게 재밌긴 한데요. 템포걸즈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 네. 여자 네, 고등학생들 네, 시골에서 그 댄스 스포츠 하는데 그거 너무 저는 재밌게 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역할이 남자가 하던 거를 그대로 따와서 하는 것일 뿐이지 어떤 거기서의 성역할을 그냥 답습하는 것일 뿐인 게 약간 답답하기도 했고 좀 공평하게 나눈다는 게 뭘까? 춤을 어차피 한쪽이 리드를 한다면 여기서의 젠더 역할, 놀이 이런 건 뭘까? 그런 게 고민이 됐던 생각이 납니다. 이런 고민들을 또 해볼 수 있게 한 게 또 이 책의 그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윙 댄스뿐만 아니라 뭐 수영에서도 그런 게 느껴졌고 발레의 경우에서도 그냥 막연하게 그냥 발레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지라고 생각해왔던 어떤 복장이나 어떤 몸매나 또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냥 여성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어떤 그런 어떤 성 역할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여겨지고 그거를 전혀 생각지 못하다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아 이게 이런 문제가 또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그러니까 운동하는 여자들의 시간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는 것이 청소년기 때 왜 중고등학교 때는 되게 크게 나뉘는 것 같아요. 운동장을 활보하는 남자애들은 되게 많은데 여자애들이 운동장을 활보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체육 시간의 비율이 비슷하니까 비슷하게 몸을 쓰는데 훨씬 더 몸을 좀 사리면서 자라게 되는 여자 10대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저는 대안학교를 나와서 그나마 몸을 많이 쓰면서 자랐지만 사실 교복을 입고 제도권 학교에 있으면서 치마 교복을 입고 운동장에서 쉬는 시간마다 축구를 하긴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마음에도 조금 마음을 답답하게도 하는 것 같아요. 한 친구가 그 여자들끼리 모여서 몸을 굴리고 소리 지르는 연습을 하는 그런 수련원 같은 데를 돈을 내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소리 한 번 안 지르고 자라는 것이죠. 근데 소리를 안 지르고 자라면 진짜 큰 소리로 화를 내거나 분노를 해야 될 때 몸이 기억하는 소리 지른 경험치가 없으니까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감정은 몸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평생 몸을 써온 경험치가 바로 그 사람의 어떤 감정선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네. 이게 우리의 마음을 좀 위축되게도 한다고 생각해요. 몸을 안 쓰는 것이. 그런 점에서 운동을 중요하게 여기고 싶어요. 전 슬아 씨 방금 얘기하신 게 너무 공감이 되었던 것이 복싱 파트였었는데요. 복싱 파트를 보면 이제 복싱을 배우고 있는 이제 이 인터뷰 이가 어떻게 여자가 때려? 어떻게 여자가 사람을 칠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이 질문을 해오고 그때 어떻게 대답하냐면 맞아보면 때릴 수밖에 없게 돼요. 때릴 수 있게 돼요. 약간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보면서 진짜 그 여자로 살아가면서의 그 육체적 그 행동 반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됐던 것 같고 슬아 씨 얘기하신 것처럼 소리조차 제대로 질러본 적 없고 물론 뭐 때리고 맞고 하는 게 잘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필요할 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뭐 때리는 거를 거의 상상도 못한 채로 자라고 있는 이제 여학생들도 되게 많을 거. 저도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어떤 나도 필요에 따라서 맞을 수 있고 때릴 수 있고 팔과 다리와 몸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게 되게 필요했구나. 근데 저는 이제 복싱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점에서 제가 양다솔을 조금 존경하는데요. 다솔이가
필요할 때 화를 내면 정말 무서워요. 그리고 눈이 정말 무서워지고요. 그리고 필요한 만큼 볼륨을 내서 소리를 낼 줄 알거든요. 근데 저는 화가 나도 언성을 높여서 화를 내는 게 되게 힘이 드는데 다솔이는 필요하면은 분노를 그에 맞는 성량과 함께 낼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저는 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굴르고 소리를 지르는 데는 도대체 어딘지 정말 궁금하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 되게 소위 일진이라고 하죠. 제가 되게 굉장히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되게 괴롭힘을 당할 뻔했는데요. 그때 저희 아빠가 이소룡과 이런 제키찬 같은 곳에 완전히 빠져서 대나무를 타고 이렇게 넘나드는 그런 영화 장면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검도를 열심히 배우면 대나무를 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대나무를 타면 아무도 널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죽도를 쓰잖아요. 네. 그 검도에서는. 그래서 저는 정말 저희 아빠를 정말 철석같이 믿는 사람이어가지고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 줄 알고 아빠 말만 믿고 5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검도를 배웠어요. 근데 제가 주짓수를 하면서 검도의 특징이라는 것을 느낀 게 주짓수는 정말 아무 말을 하지 않거든요. 아파도 신음소리도 내지 않아요. 기합소리도 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끔 아프다고 항복을 할 때도 아파요 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탭이라고 몸을 살짝 치는 걸 하거든요. 그게 항복의 의미인데 잘 알죠. 아시잖아요. 2주 동안 일치월장 하셔가지고 알죠. 네, 그런데 그래서 저는 가끔 토끼들의 싸움 같다는 생각도 할 때가 있거든요. 너무나 조용하기 때문에. 근데 검도는 정말 시합장에 가시면 포효의 소리가 그냥 처음에 시작하면은 정말 뭐랄까 이 사람의 안에 동물이 있다면은 이런 소리를 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본인 마음대로 본인이 원하는 성량으로 본인이 원하는 길이의 기합을 지를 수가 있는데요. 배에서 나오는 소리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그게 본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막 엄청 정상적인 그냥 할아버지나 아재들도 예 이러면서 약간 진짜? 정말 기기괴괴한 소리를 한 15초 동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사자의 포효를 따라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이런 거 아니야? 아니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아니 양다솔은 무슨 소리 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저는 사실은 누구랑 싸우는 걸 되게 좋아하지 않는데 소리 지르는 건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목청이 검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튀었구나. 네, 검도는 무조건 자신이 치는 부위를 상대에게 알려야 돼요. 머리!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말하지 않고 치는 건 굉장히 비겁한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 목소리로 상대방을 겁에 질리게 하는 게 검도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목소리로는 정말 뒤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어릴 때부터 사실 제 나이 때는 태권도가 여자가 태권도를 배우는 것까지는 뭐 그래 배울 수 있다 하지만 검도를 배우는 건 정말 흔하지 않은 일이고 지금도 흔하지 않은 일이고 여기에도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살짝 서운한데 지금도 가보면 약간 신문지와 할아버지 냄새가 나시는 관장님만 계시고 뭐 하여튼 관장님들만 계시고 약간 젊은 여자들은 정말 찾아볼 수가 없는 게 검도 도장인데 정말 뭐랄까 그때도 저는 정말 혼자여서 제가 검도를 배운다고 하면은 정말 어딜 가나 천편일률적으로 저에게 조폭 마누라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정말 저희 초등학교 때 굉장히 유행했던 네, 별명이죠. 좀만 힘이 있다 싶으면은 그런 별명 붙었죠. 그 대신 제가 검도를 배운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일진이라고 하는 분들이 저를 안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뭐 대나무는 결과적으로 못하게 됐지만 저한테는 정말 저의 호신을 위해서 쓸모가 있는 운동이었는데 그걸 쭉 하면서 정말 제 안에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최대 볼륨의 성량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호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딘가가 기본적으로 트여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연습도 없이 지금 당장 뭐 예를 들면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을 불러야 된다던가 아니면은 치아니아라고 크게 외쳐야 된다던가 아니면은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라는 거를 크게 말해야 된다. 그런 거에 있어서 정말 몸이 어릴 때부터 부럽다. 예열되어 너무 멋지지 있는. 않나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필요할 때 바로 분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흔치 않은 일인지 아시잖아요. 맞아. 검도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검도 때문이래요. 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도 이게 안 되는 걸 제가 나중에는 아니까 더 다른 방법으로 내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을 체득하게 된 것 같고 근데 사실 이런 여성으로서의 운동이 헬스장에서도 있잖아요. 네. 헬스장에서도 여자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영역이 선으로 그어놓은 것도 아닌데 정해져 있고 머신 있는 약간 이런 데고 막 덤벨, 바벨 이런 거 막 이렇게 있는 데는 왠지 남자들만 가는 곳처럼 여겨지고 여자들이 가면은 막 눈치 보게 되고 조심스러워지는 어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반면에 남성들도 이제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지만 요가원에는 이제 남자들이 거기 여자들만 다니는 데 아니냐라고 좀 주저주저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계가 이제 점차 좀 많이 좀 무너졌으면 좋겠고 남녀 가리지 않고 눈치 보거나 조심스러워하지 않으면서 또 그런 어떤 성적인 어떤 불쾌감 같은 거에서 굉장히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이렇게 흐지부지 좀 경계가 묽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이 책을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저도 정말 그러기를 바라요. 네. 헬스장에 다니면서 처음에는 남자 트레이너분께 배웠는데 그 뭐라고 하기 애매한 불쾌한 터치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놓고 막 치아처럼 하면은 하지 마세요라고 할 텐데 좀 자연스러운데 약간 과한 것 같을 때 사실 애매할 때가 제일 말하기 네. 뭐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하나하나 쌓여서 불쾌감이 쌓이는 것인데 그래서 어느 날 괜찮습니다.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지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그러면 갑자기 딱 어색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저는 어색해지는 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어색해지는 거 따위 그쵸. 그래서 우리가 자주 어색하구나. 우리 정말 어색하지. 우리 거절을 많이 하잖아. 너무 서로. 어색해.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혹은 그건 주기 싫다. 그래서 그냥 거절을 운동을 하면서 연습하는 것도 참 소중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예전에는 이제 운동이 여성의 어떤 날씬함을 위해서 혹은 여성의 어떤 미를 위해서 존재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예전에 비하면 요즘에는 어떤 여성의 힘, 어떤 여성의 체력, 어떤 여성의 자존을 위해서 운동이 확실히 좀 열일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발레 편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지만 여성의 어떤 체형 그런 것을 반대하는 입장으로서의 여성의 근육을 강조하는 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닌가라는 또 그 반론이 또 제기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뭐 여성의 굴곡이나 어떤 날씬함을 강조하는 것도 안 되지만 반대로 여성의 어떤 근육, 어떤 여성의 어떤 남성적인 힘을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냥 그런 이야기도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여겨졌는데 슬아 씨는 운동하면서 본인이 어떤 그런 어떤 사회적 편견? 네, 이렇게 내가 굉장히 좀 안 그러려고 해도 굉장히 예속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없으셨어요? 근데 꼭 운동을 할 때가 아니더라도 사실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워낙 평가를 많이 받고 자라잖아요, 여자들은. 근데 운동을 하면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춤을 배우러 가면 정말 그런데요. 제가 20살 때 댄스 스포츠를 배우러 갔어요. 당시에는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이라는 소도시에 있었는데 거기에 댄스 스포츠 교습소라는 데가 있어서 찾아갔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는 그런 데였는데 제가 왜 이 댄스 스포츠가 라틴 댄스이고 5종목이 있거든요. 룸바, 차차차, 파소드블레, 자이브, 삼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제 체형에 대해서 정말 콤플렉스가 심했는데 만약에 이 라틴 댄스를 하면 그나마 극복되는 게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라틴 댄스는 엉덩이가 큰 여자들이 하면은 훨씬 더 돋보이고 난 평생 엉덩이가 크다고 논리를 받았지만 당신 더 컸거든요. 지금 많이 줄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체형을 10분 살리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해서 찾아가서 배웠는데 이제 거기서도 되게 한국 댄스 스포츠의 특징인데 살을 빼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살 빼라고. 그리고 부위별로 얘기를 하고 사실 그 라틴 댄스를 추는 쿠바의 여자들 생각하면 정말 맞아. 다양한 체형이 네. 있고 살집이 있는 분들이 네. 훨씬 많고 오히려 그게 더 예쁠 때도 있고 그런데 한국 댄스 스포츠는 정말 많이 마른 분들이 주로 그 활동을 하고요. 저도 갔을 때 제가 제일 뚱뚱하다는 생각 때문에 진짜 좀 힘이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가 있었고 그 할아버지 원장님이랑 한테 배우면서 할머니 교습생들이랑 같이 이제 춤을 췄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할아버지 원장님이 이제부터 너는 교습비를 내지 마라
라고 한 거예요. 하지만 그냥 나와라. 그리고 너가 배운 걸 할머니들한테 가르쳐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젊은 애가 하나 있는 것이 학원 측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신 것이죠. 그러다가 제가 조금 욕심이 나서 대회 같은 데 나가고 싶다고 하자 할아버지 원장님의 아들인 중년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같이 대회에 나간 거예요. 네. 그 사람이랑 그 합을 맞춰서 나갔는데 이제 그 파트너한테 또 메달 땄지. 땄죠. 금메달 땄다니까. 아 그게 그거구나. 땄는데 근데 그것도 역시 그 출전한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냥 딴 그런 거지만 그 파트너분한테도 살 빼라는 소리 정말 많이 듣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즐거움이 당연히 있죠. 춤이 즐거우니까. 근데도 되게 체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그런 느낌이 늘 있었습니다. 양다솔 씨는 그런 거 없으셨어요? 저는 자주 제일 오래 했던 운동이 검도인데 검도 아시다시피 검도복이 굉장히 체형을 다 가리죠. 네, 다 가리는 옷이라 굉장히 또 되게 멋있는 옷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는데 여자는 그 안에다가 막 이것저것을 챙겨 입거든요. 근데 남자는 검도복 안에 아무것도 안 입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전 정말 뒤늦게 정말 많이 놀랐고 왜냐면은 그 남자들은 바지에 정말 큰 그 구멍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지 않았던 것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얼마 전에 제 친구가 PT를 하다가 보통 이제 헬스장에 가면은 헬스장에서 주는 약간 찜질복 같은 그런 옷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항상 그 옷을 입고 이제 PT를 받았는데 자꾸만 PT 선생님께서 왜 레깅스를 안 입냐, 왜 이렇게 운동복을 제대로 챙겨 입지 않냐, 딱 붙는 옷을 입고 운동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운동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하도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하면 더 운동이 잘 될 수도 있으니까 잘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한번 입고 갔는데 너무너무나 칭찬을 많이 받아서 민망할 정도로 칭찬을 많이 받아서 근데 어쩌다가 그러다가 또 까먹고 안 입고 가게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도 계속 그렇게 말을 하길래 주변을 돌아보니까 주변의 회원들이 거의 다 60대 70대 남성들이 다 찜질복을 입고 그 헬스장에 앉아 있거나 약간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뭐랄까 젊은 여자로서 그런 뭐랄까 그런 강박. 딱 붙는 옷,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헬스장에 나와주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무한의 강박이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얘기가 너무 뭐랄까 정확히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런 게 분명히 있지. 약간 저도 헬스장에 그런 옷을 입고 갔을 때 느껴지는 시선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공감 가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강박은 다 가지고 있지 않나. 그리고 저는 어느 운동의 현장에 가도 그런 경우를 정말 꼭 한 번은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어제 자전거 탈 때도 어떤 여자분이 되게 막 정말 다 운동을 오래 한 사람이니까 알겠지만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이렇게 하면 이게 되게 이게 그 진 빠지는 일이잖아요. 근데 되게 막 정말 슬렁슬렁 뛰는 것도 아니고 약간 피치 올려서 좀 뛰고 있는 어떤 여자가 있는데 어떤 진짜 아저씨가 자전거 타고 옆에서 계속 수작을 부리는 거야. 딱 돌아가면서 막 뭐 달리는 폼이 보통이 아니신데요? 막 이러면서 얼마나 되셨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자가 계속 예 막 이러면서 또 호흡 틀어지고 얼마나 짜증나겠어. 근데 막 계속 옆에서 막 그 뒤에 자전거 타고 오는 그 사람들까지도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간다는 게. 근데 저도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면서 이제 그 발견한 건데 그런 광경을 거의 뭐 운동할 때마다 보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정말 아무렇지 않게 우통을 다 까고 이렇게 운동하는 남성들을 볼 때도 참 여자들은 정말 젖꼭지 하나 티나지 않게 하려고 그러게요. 막 패드니 뭐니 막 되게 막 아주 그냥 무장을 하는데 남성들은 자기가 정말 내키면 전부를 그냥 상의를 전부 벗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세상이구나라는 것도 네, 잠깐 이렇게 운동할 때마다 느끼게 되고 참 그렇네요. 씁쓸하네요. 운동하다가 더우면 너무 등목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 미쳐버리겠어요. 등목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부러워요. 정말 젖꼭지 뭐라고
젖꼭지 그게 뭐라고? 오늘 1부의 마무리는 젖꼭지 그게 뭐라고 또 그게 귀결이 뭐라고. 되는 것 같네요. 네. 벌써 1부를 마칠 시간이 되어서 2부에는 이제 또 우리가 미처 나누지 못한 젖꼭지 이외에 좀 더 다른 풍성한 이야기들을 젖꼭지 외에 나눠보겠습니다. 이슬아가 노래해야 돼. 뭔지 알아? 자, 간다. 자, 그럼 2부에서 만나요. 책 이게 뭐라고. 아, 그렇구나.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고고고고 이게 뭐라고